야, 큰일 났네.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 맞지? 자, 이거 절대로 뭐, 무조건 듣진 마세요. 이 필요한 부분만 듣고, 공부 안 될 때 듣지. 그냥 무조건 이거 들으라는 소리 안 할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아까 마치 진도하듯이. 28번부터 한번 볼까? 자, 뭔가 지금 또 빨라져서 지금은 아까 느렸는데. 자, 수학은 공부를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시험 치기 전 어떤 마음이 들어야 시험 준비 잘했다 생각 들까요? 사실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자기가 계획한 거를 다 이루어낸 것도 힘들지 사실은. 하니까 결과적으로 준비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이거 들기는 쉽지 않아. 잘했다는 마음 들지 않고 대신에 시험 전날에는 계속 이제 그냥 두뇌 회전, 알겠지? 조금의 응용이 있는 문제를 풀어주면서 마음의 긴장을 낮추고요. 그냥 회전을 높이고 긴장을 낮추는 정도로 하고 아, 나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어.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아. 알겠지? 잘했다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시험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좀 풀려, 문제들이. 당연히 부족하지, 맞지? 부족한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시험 치기 직전에는 네가 못했던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생각, 그게 더 필요하다는 소리죠. 자, 뭐야? 수학 과목에서 수행 기말로 등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준비 과정, 맞지? 그래서 보통 시험 치고 자기가 놓친 부분에 대한 점검, 이게 필요하겠지. 자,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이 훨씬 낮아요. 6단위인데 왜 하필 수학을 못하는지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충분히 이런 고민할 수 있어. 당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수학이라는 게 단위수가 높다 보니까 더 그렇죠. 이 높은 단위수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담이 커지고 이 부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당연한 생각이야. 즉 너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낮아진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이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 알겠지? 아까도 했잖아. 자기와의 그거라고 현재의 상황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겠다를 목표로 삼으세요. 알겠지? 현재의 상황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겠다는 목표를 해야지 자존감이 올라가. 안 그러면은 난 1등급 목표야 아니면 뭐 의대가 목표야 이거 아니면 나 거기 못 가 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조금씩 목표를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하면 점점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점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7, 8, 9등급이면 다음 시험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을까요? 가장 변화가 많은 등급이 7, 8, 9입니다. 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야. 솔직한 말로. 그는 3에서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 8, 9는 사실은 성적의 차이가 없거든.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찍기 개수의 변화, 차이 정도인데, 즉, 이 점수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확 올라가는 게 7, 8, 9입니다. 오히려 기회의 땅이야, 여기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리기 쉽다. 알겠지? 올리기 쉽다. 뭐만 안 하면 된다? 그렇지.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포기만. 자, 수학은 포기를 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2등급 맞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지금 4등급 정도인데 최대한 몇 등급. 자, 이 최대는 사실 어느 누구도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작년에도 중간고사 때 해보니까 4등급 정도 나온 친구가 있어. 정말
힘들어했죠. 왜냐면 자기 성적이 그보다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하니까 거의 기말인가 수행인가 기억에 거의 100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물론 1등급이 아니었던 걸 기억해. 한 2등급인가 그렇게 됐던 걸 기억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 마치 이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보다 열심히 더 시간을 투자하면 돼. 알겠지? 지금보다. 즉, 적어도 몇 시간의 기준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그 목표치는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중간에 우리 수행평가의 날도 있잖아, 맞지? 즉, 수행평가의 날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수학 킬러 서술형 문제 팁은 있을까요? 팁? 자, 뭐 이거는 서술형은 우리가 수행평가 때 서술형을 치잖아, 맞지? 이것도 아마 교실마다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서술형은 모든 문제마다 그게 있어.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런 거 나와. 자, 이거를 쓰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힌트가 될 거야.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 자체를,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킬러 문제는 솔직히 많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 풀리면은 먼저 해설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해설 영상을 보고 이해한다의 목표를 가져도 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푸는 연습. 왜? 킬러는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그래. 그리고 등급으로 봤을 때 괜찮은 점수인데, 근데 왜? 중학교 때처럼 점수에만 집착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하, 이게 큰일이네. 자, 이거는 부모님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는 당연히 뭐다? 잠깐만, 이거 좀 할까? 오케이. 중학교는 어, 절대평가잖아, 맞지? 절대평가. 요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학 평균이 몇 점 정도? 60에서 70점이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어때? 상대평가잖아. 수학시험 치면 어때? 평균이 4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30점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겨. 모든 애들의 점수가. 그건 1등급도 마찬가지, 1, 2등급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점수로 보면 안 되고 오로지 퍼센트, 마치 등급, 등수 요런 게 맞죠? 안 되면은 쌤한테 얘기하세요. 부모님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게. 자, 공부할 때 동기부여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동기부여, 이 동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로 이어지냐면 너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이따가 나중에 진로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꿈이라는 거는 직업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은 아니야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진로하면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그냥 부모님은 특히 안정적인 거를 요구해. 맞지?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보통은 네 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점 동기부여가 안 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공부가 필요하다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좀 더 돼. 공부하다 보면 주위 친구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공부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절대 네가 공부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 친구면은 친구를 맞지 생각해 봐야 돼. 친구 관계를. 근데 이런 거 중요해. 맺고 끊고 하는 거. 그렇지. 너무 뭐 나는 밤 샜고 아예 친구 관계 안 해. 그런 말이 아니라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거를 좀 지켜주면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옆에서 나 지금 공부 안 돼 같이 놀자 할 때 네가 너도 그러면 되지만 너는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지금은 내가 이걸 해야 돼서 요거 끝나고 하면 어떨까? 맞지? 그 정도 대화. 그렇게 한다고 그 친구가 너한테 서운해하진 않아. 서운해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지킬 거는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즉
공부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주체성. 왜? 주체성 없는 친구들이 잘못해서 스터디 카페 가자마자 스카 가자마자 하면 어떻게 돼? 가방만 도서관 안에 있어. 독서실 안에 있고 계속 이 친구들 때 딴 친구 고민 들어주고 그 친구 이제 마음 해결하고 공부하러 들어가면 딴 친구가 니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고민 있어. 그럼 니는 계속 밖에 있습니다. 너가 상담사가 아니잖아, 맞지? 하니까 이렇게 자기 주관을 지키면은 이게 처음엔 힘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친구들도 이해해줘. 지금 하면 물어봐. 너는 지금 뭐 언제까지 공부해? 언제쯤 시간 돼? 하면 그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자, 수학 풀 때 내정지 오는 걸 막는 법. 자, 당연히 긴장을 하면은 뇌가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전날 시험 칠 때 기준 하면은 그 전날 수면 부족이 오면은 뇌정지가 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학습량이 부족하면은 뇌정지. 이거는 학습량 부족에서 오는 뇌정지는 당연한 거야, 알겠지? 즉, 말을 못 푸는, 이거는 못 푸는 거고, 이거는 뭐야? 너의 실력보다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학습량 부족으로 묻진 않을 거야. 보통 이겁니다. 긴장을 하거나 수면 부족이 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좀 더, 그리고 이런 거 좋잖아. 당 충전,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머리 회전이 좀 빨라집니다. 시험 칠 때는 못 먹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해야 대학이 유리하나요? 자, 수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단위수, 맞지? 이 내신에 대한 얘기, 등급에 대한 얘기, 곱하기 6이란 단위수에 대한 얘기 때문에 대학에 유리하겠지, 당연히. 왜? 제일 높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뭐야. 선생님 수학 어릴 때부터 잘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 꼭 많이 푸는 게 방법인가요? 쌤도 수학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 수학 어려웠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쌤이 가장 싫어했던 게 확률과 통계였거든. 확률과 통계였는데 선생님이 통계학과를 가게 됐어. 아이러니하죠. 즉 사람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쌤이 교사를 할지도 몰랐는데 자 알면서 이 친구 물은 것 같아. 당연히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어야 되고 수학 능력 향상에 좋은 행동, 뭐 아니면 당 충전도 괜찮아. 뭐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아까 했는 자 많이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 확보. 내가 수학에 투자할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다? 아까 타이머 같이 마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정해놔야 돼. 나는 오늘 몇 쪽에서 몇 쪽까지 풀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답지를 보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매일매일의 진도량을 메꿔 나가야 돼. 그래야지 많이 풀 수 있거든. 안 그러면은 하루에 한두 문제 풀면은 수학 문제 많이 못 풉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좀 마치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교과서 혹은 올림포스 또는 이제 유형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아. 시간 확보, 타임을 이용한 효율성 관리. 자, 열심히 하는데 점수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뭐 열심히 더 해야지. 그 수밖에 없어. 자, 포기하지 마.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속 하면 언젠가는 따라붙어. 수학이란 애가 그래. 언젠가 네 편이 돼. 진짜. 지금은 네 편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개념 원리 교과서든 개념서부터 수행평가 날 대비를 시작할까요? 예,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수학 시험 중 시간 관리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했지. 아까 그 1번부터 12번까지의 그런 쉬운 수준의 문제를 10분 내로 풀겠다. 이게 10분 내로 풀려면은 이게 다시 많이 풀기와 연결됩니다. 많이 풀어야지 빨리 풉니다. 많이 안 풀면 빨리 풀 수가 없어. 그리고 푼다는 의미는
교과서를 계속 돌린다는 의미는 아니야. 직접 푸는 행위가 계속 있어야 돼. 머리 쓰는 행위. 공부할 때 머리 쓰는 행위. 수업 시간 중 잠 깨는 팁이 있다면 많이 자면 됩니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수업 중에 존다. 맞지? 이건 무슨 말이? 존다. 존다. 수업 중 졸음의 의미는 뭐야? 최악이야, 최악. 최악, 진짜. 최악. 특히. 왜? 존다는 의미는 머리 회전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쌤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즉, 쌤이 얘기한 포인트를 못 집어내, 졸고 있으면. 정말 뚜렷해야 돼, 정신이. 정신이 맑아야지만이 완벽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잖아. 수업 시간에 일어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절대로 쌤 잠을 이기면서 겨우겨우 들어요 하면은 절대로 그 선생님의 그 포인트를 네가 집어낼 수가 없어. 무조건 수업 시간에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하려면은 수면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밤새지 마세요. 자, 선생님, 부모님 스스로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 알겠지? 지금부터 더 나아지는 모습 보이면 돼. 진짜로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고 하진 않아. 진짜 너 지금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너한테 힘들까? 당연히 자기 자신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했잖아. 지금부터 나는 어제 나보다 미래 나, 오늘의 나가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력 관리 좀 자세요. 주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맞는지 회의가 그래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고치면 돼. 38번 볼게. 수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 정도 성적이면 꿈을 키울 수도 없는 것 같은데 했잖아. 꿈하고 성적은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 물론 꿈하고 성적이 비례하는 계열도 있습니다. 맞지? 특정 예를 들어 의사같이 의대같이 그건 있는데 꿈을 조정하면 돼. 바꾸면 돼. 그리고 이럴 때 상담을 하면 됩니다. 했잖아. 요새는 꼴찌도 대학을 골라간다고. 진짜로. 지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성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는 없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멘탈 관리 방법이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아까 설명, 이거 유튜브 다시 보세요. 너무 한번 지금 이게 뭐야? 꿈하고, 즉, 너의 기대와 너의 현실이 너무 어떤 거야?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자, 기대치를 낮추고요. 현실에서 너의 모습을 늘리세요. 그래서 점점 밸런스를 찾아 나가야 돼. 알겠지? 기대를 좀 더 너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지는 마. 대신에 그래서 나 못할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점점 목표를 할 수 있는 양을 높여. 그래서 점점 이 간극을 줄이면서 찾아야 돼. 그러면 그때 그 꿈이 현실화됩니다. 지금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 미래가 너무 깜깜해요. 수학을 해도 늘지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SM하고 상담하는 게 필요하겠지. 40번 심각합니다. 수학 시험 치기 전에 손이 이게 손이 떨린다는 얘기 맞지? 손 떨림이 생긴다는 얘기는 긴장이 많이 됐다는 얘기야. 했잖아. 이게 긴장이 훨씬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지가 하얗게 돼. 백지 현상이 됩니다. 긴장하면 안 돼. 진짜로. 긴장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초콜릿 먹고 당 충전하고 알겠지. 그런 거. 컨디션 관리도 해줘야 돼. 자, 되게 중요한 거 찍어줬네. 모르는 문제 묻고 싶은데 너무 쉬운 걸 물어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 못 묻겠어요. 자,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진짜.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이유가 네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야. 그게 쉽든 어렵든. 알겠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물어봐야 되냐면은 무조건 내가 필요한 거 해결해 달라. 알겠지? 그렇게 했을 때, 왜냐면 쌤도 알아. 너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게 기초 개념이 있거든. 그럼 그걸 설명해 주잖아. 그래서 수학 문제 기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거기서 시작돼.
즉 네가 뭐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쌤 찾아오세요. 일반 우리 반이네 맞지? 직접 찾아와 내한테. 용기를 갖고. 자, 이런 데서 용기가 필요해. 용기. 너가 모르는 걸 물을 수 있는 용기. 어느 누구도 너한테 그러고 묻지 마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수학 문제 풀 때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직접 찾아오세요. 직접. 자,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진짜로. 자, 학년 전체 평균 높은데 저의 점수는 평균 이하입니다. 이 점수 성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해도 안 되네. 자, 알아.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자, 아까도 했잖아. 중간 정도 성적이 있고 상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이 친구는 하위권에 해당되는 친구야. 상위권이 성적을 올리는 게 쉬울까? 하위권이 올리는 게 쉬울까? 당연히 하위권이 올리기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지야, 의지. 맞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꺾만 맞나? 무슨 꺾마고 맞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충분히 이해인데 맞지? 해도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서 끊임없이 귀를 막아야 돼. 그리고 그럴 때마다 쌤이나 찾아서 얘기를 하세요. 포기하지 마, 진짜로. 포기만 안 하는 수학은 따라와. 진짜로.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렇지. 어떻게 수학 잘할까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만든 게 처음인데 진짜로 진짜 절실한 마음에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6단이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수상화 같이 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진짜로 자기 자존심, 자존감, 꿈이 꺾이면 안 됩니다. 절대 잘 들어. 네 보고 1등급 100점 맞으란 소리 아니야. 지금의 너의 성적 뭐든 간에 그거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란 뜻입니다. 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란 소리야. 진짜로. 그게 학교, 공교육이 존재한 이유입니다. 공교육, 우리 학교가 존재한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할 수 있구나. 알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어디 나가도 살 수 있어. 진짜로. 잘 살아나갑니다. 절대 이거는 성적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야. 공부 못해도 성공해. 진짜. 근데 그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알겠지? 난 할 수 있어. 그거를 키우는 겁니다. 자, 수학 공부 방법 얘기 다 했고, 시간 조절 얘기했고, 그렇지. 수행평가의 날까지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2단원과 6단원이잖아. 그거 끝나고 이제 3단원, 5단원 하면 되거든. 하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하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아. 예습을 했다. 자, 그리고 예습을 다 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유형서에서도 어려운 문제, 맞아.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걸 다룰 수 있겠지. 대신에 수행평가의 날은 이제 올림포스나 교과서처럼 그런 기본서의 개념이 약간 변형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철저히 하세요. 풀이 과정까지. 자, 계산 실수 너무 심해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왜? 괜찮아. 실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실력이 돼. 실수조차 해서 특히 이 친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타이머 해서 평소 공부할 때 타이머를 재서 좀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타이트한 수학 공부 알겠지? 타이트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서술형 수학 아까 했잖아. 이거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알겠지? 부교재를 열심히 풀어보는 연습, 풀이 과정까지. 그리고 그 출제 경향. 아니면 그 채점 기준 나올 거니까 그거 제대로 읽어보는 거. 뭐라도 쓰세요. 알겠지? 풀이 괜히 비우지 말고. 자, 기초 베이스가 없으면 기초를 잡고, 그렇지, 기초를 잡아야 되겠지. 기본 문제집. 자, 기초란 말은 아마,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개념 원리를 풀 시간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원리보다 차라리 교과서와 부교재를 무조건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해. 어, 얘를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부교재, 특히 이 EBSI 강의를 통해서 해야 돼, 알겠지? EBSI 강의 통해서. 자, 같은 문제집 N 해독. 별로 좋진 않아. N 해독 너무 많으면 아까 했잖아. 이게 암기가 돼버립니다. 두세 번 혹은 세네 번. 알겠지? 아이, 포기하지 마. 진짜로. 절대로 포기란 단어는 진짜 그냥 담아두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이제 하나 쳤어, 진짜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 이제 시험 하나 쳤거든. 아직은 포기란 말을 꺼낼 때는 아니야. 진짜로. 포기를 늦게 할수록 유리해, 너한테. 이거 중요합니다. 늦게 할수록. 언제 포기하면 될까? 3학년 고3 끝날 때쯤 포기하면 돼. 알겠지? 자, 공부하기 싫을 때 자극될 만한 한마디.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5등급 코스 왜, 그때 정말 급하게 쌤이 해가지고 차마 못 세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딴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다 풀었는데 실수 틀리면, 그 실수 때문에 문제 틀렸다. 그렇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한 번 풀 때 확실하게 풀어야 돼. 검산할 시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 결국 이것도 긴장의 문제야. 긴장. 그래서 요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 아무 의욕이 안 드는데, 이 친구가 되게 상처가 컸는가 봐. 여기 대해서 맞지? 멘탈 회복법. 일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유지하시고, 그 전날, 시험 전날은 무조건 쉬운 문제를 혹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풀면서 자신감을 계속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알겠지? 난 할 수 있어란 마음을 계속 먹어주세요. 하고 그날 아침에는 따뜻한 차, 초콜릿, 네가 즐겨 듣던 음악 이런 거 좋습니다. 아침에 약간 선수들이 마치 올림픽 나갔을 때 멘탈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앞에 한쪽, 두 쪽 정도는 쉽게 풀릴 거거든. 그 쉽게 풀릴 때 계속 마음을 어떻게, 정말 쉽네. 좋아. 이번에 시험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편안하게, 여유있게 좀 먹어주세요. 그러면은 실수가 좀 줄어들 거야. 그런 경험을 하면 좀 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진짜로. 수학학원 다녀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인강을 들을까요? 글쎄, 수학학원 다닌다고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인강 들은다고 좋을까 모르겠어, 나는. 차라리 왜냐면 인강보다 학원이 쉽거든. 왜? 직접 직강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차라리 난 그 학원을 다녀서 안 오르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돼. 물론 인강은 EBS에 충분히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 리포스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인강 들 때 가장 취약한 점은 그때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게 보통 해결 안 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인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점이거든. 그래서 인강을 들을 것 같으면 기초 개념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것보다는 학원이 나. 근데 이 학원이 너랑 안 맞다면 바꿔도 돼. 맞지? 그런 문제고요. 이 학생 직접 한번 찾아와서 묻는 게 좋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수학 개념 공부. 이제 끝나가. 기쁩니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마치. 자, 수학 개념 공부법, 문제 푸는 법, 이과가 아니어도 직장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직장 얻을 수 있고요. 자, 문제 낮추실 마음은 있는가요? 조금 낮춰질 거야, 알겠지? 중간고사 쳐보니까 상위권이 다 박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험은 조금 낮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낮춰. 왜? 상대평가기 때문에. 자,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 위한 공부법 약간 위로법 느낌인데, 자, 아까 설명 다 했었고요. 멘탈 관리 다 했고, 기초에서 기본으로 풀어도 되는지 일단은 한번 지금 이 친구가 묻는 건 아마 기초적인 게 안 돼서 물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거 교과서 올림포스 이런 것부터 해결하세요.
3, 4등급 기본 수준의 사범대 교육, 교대 솔직히 좀 들어가기 어렵고요. 사범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은 담임쌤이나 혹은 쌤한테 상담을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학 꾸준히 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진짜. 완전 밑바닥인데 거의 절반 넘게 찍었는데 하나도 얻어 걸린 게 없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한번 일단 쉬운 문제잖아. 하 수준 난이도를 풀잖아. 얘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면 어떻게 돼? 솔직한 말로 1, 2, 3, 4 보기 개수 보면서 대충 찍을 수 있잖아. 그럼 찍기가 좀 더 성공이. 왜? 하나도 못 풀었으면 찍기 능력이 그 로또잖아, 로또. 그렇게 로또로 하면 당연히 낫습니다. 근데 네가 풀었는 게 있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세 본다는 얘기가 맞지. 해보니까 한 3번에 한 4개 한 4개 너무 많나요? 2개 나오고 맞지. 3번 3개 나오고 뭐 2번이 또 한 3개 나왔다 치자 알겠지. 이게 없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번이나 5번으로 찍으면 되겠지 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얻어 걸립니다. 얻어 걸린 방법. 일단 뭐라도 기초적인 거 풀어야지 얻어 걸려. 기초라는 거 안 풀면 진짜 안 걸립니다. 자, 시험 칠 때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풀어야지 속도가 올라가.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타이머 보는 것처럼 해서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면은 좀 더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출제 의도는 이미 쌤이 다 얘기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수학 4등급도 인생을 잘 삽니다. 걱정 마세요. 9등급도 잘 살아. 인생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적인 힘이지. 내적인 힘을 네가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계속 올라가잖아. 자, 학원 다녀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요. 학원을 바꾸세요. 등급이 나락간데 복구 가능합니다. 아무리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학에 대한 얘기 했었고 아마 다음 시간에 내신, 진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아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다 듣지 말고 이걸로 공부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항상.